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오늘 첫 뉴스는 16년 전에 7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옛날에 막 빌딩 갖고 있고 막 돈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6만 명 정도, 이제 10년 전이니까 6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만 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에 10억,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게 아니라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운이 좋으면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의견 수렴을 해서 종합소득 대상자들이 반발심이 안 생기게끔 뭔가 좋은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 차를 살려면 보통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인내심이 좋은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중고차를 1년 된 거, 2년 된 거를 사서 또 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경제를 볼 때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새 차가 잘 팔리다가 새 차가 안 되면 중고차가 호황이에요. 또 중고차가 문제가 있으면 또 새 차로 가면 되고요. 또 주식을 하다가 주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으로 가고 부동산을 하다가 종부세라던가 세금이 많으면 가상화폐로 가고 가상화폐가 또 이제 뭐 규제되고 하면은 다시 주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열린 길이 많기 때문에 한 문이 닫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그 리비안에 대한 뉴스예요. 리비안이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리비안이 하루에 전기차를 3대에서 4대를 만든대요. 근데 재밌는 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주식이 46조 정도 돼요. 근데 리비안이라는 이 미국의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의 시총을 넘어서요.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나스닥은 꿈을 인정해주는 회사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고태봉 그 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실리콘밸리의 자본의 가치는 평가 기준은 최고 경영자 CEO의 눈빛이 보고 결정을 한대요. CEO의 눈빛에서 막 불꽃이 튀면은 야 이거 회사 되겠다 하면은 정말 작은 회사라더라도 큰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그런 문화를 자꾸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정말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무슨 경상남도 경상북도 합친 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는 공부를 조금 하면은 벤처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잘하면 더 큰 벤처기업이나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조금 하면 뭐 하죠? 의사 된대요. 공부를 조금 잘하면 판사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공부를 잘하면 내가 창업을 하면 100명을 먹여 살리고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의사나 판사는 기껏해야 그 병원에 있는 10명, 20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실은 기업을 해야 돼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그래서 리비안이라는 이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작은데도 현대자동차 46조 시가총액을 넘는다는 것은 그 미국만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만났을 때 이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저도 뭐 창업을 할 수는 없지만 참 리비안 전기차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캐시우드 아크베스트 CEO 캐시 돈나무 누나 있죠? 그 누나가 요즘에 그 추천하는 기업이 워크미 그리고
코크나이트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고요. 그리고 이그 비즈니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것도 뭐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캐시우드가 이런 세 곳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크미, 코크나이트 소프트, 이노비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의 기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름을 들어도 저도 잘 모르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핫한 뭐 리비안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익혀두셔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은 넓고 수천 개의 기업들이 매일 탄생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가 이슈인데, 메타버스 최종 수혜주가 반도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TSMC,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다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메타버스의 최고의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가 솔직히 죽을 쓰고 있는데 7만전자 뭐 이쪽 저쪽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발달될수록 반도체를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 분들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금액이 올라가야 관심을 가는 개미 중에 하나지만, 이론상으로는 떨어졌을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지금 이렇게 7만 전자 할 때 사시는 분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1년 뒤에, 2년 뒤에. 분명히 삼성전자 뭐 3년, 4년 지나면은 10만 전자 넘겠죠.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그 조 바이든 정부가 그 제롬 파월 그 의장을 재선임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제롬 파월을 요번에 한 번 더 맡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미국이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여러 가지 코로나라던가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로 볼 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하던 일이니까 더 해. 뭐 그렇게 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임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기필코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뭐 막 잡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테이퍼링 빨리 진행하겠죠. 테이퍼링 빨리 진행하고 금리 올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뭐 그쪽 FED의 영역이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반대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제롬 파월이 연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1,1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이 돼야만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들이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터키의 리라화가 뭐 거의 뭐 이 정도로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수출하기도 어렵고 물건을 사오기도 어려운 거예요. 휴지가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폭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수요가 많으면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터키도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전 이런 거를 찾아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전 세계 TV가 삼성전자, LG전자가 절반이 넘었대요. 참 이거는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LG전자,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TV의 50%를 넘었대요. 와. 예전에 소니나 파라소닉 일본 거 최고 쳐줬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이 제품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정말 잘 만들고 정말 잘 수출하고 정말 잘 마케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돈이 나중에 많이 벌어도 참고로 외국에서 안 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딱히 저기한 뉴스는 없고, 그 아마존이 거부한 비자 카드가 5% 정도 하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마존이 20년 전에 몇백 달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수천 배가 올라갔는데, 정말 그 당시에 10년 전, 20년 전에 아마존을 알고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도 좋은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미리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투자해 놓는다면은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더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팁이었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